자기 개인의 그 재무 상태도 파악을 할 줄 모르면서 저 거대한 회사의 주식을 분석하면서 재무 분석도 못한다? 요거는 정말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재무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기업의 재무 분석도, 자기 재무 분석, 자기의 개인 재무 분석도 할 줄 모르면서 자기 가게 재무 분석도 할 줄 모르면서 저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그 재무 분석을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이렇게 되면 제가 원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재무 분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보통 연말이 되면 회사는 그걸 분기마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기마다 힘들어요, 개인은. 그럼 최소한 연말에 한 번씩은 그거를 해보고 내 포지션을 내년에는 어떻게 잡아야 할 건지 이게 돼요. 저처럼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 반해반토막이 왔을 때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반해반토막이 왔을 때 현금이 있으면 반토막 왔을 때도 옷 싸네? 사. 워린 버핏 그죠? 옷 싸잖아? 사. 내가 통찰을 제대로 했으면 싸잖아? 사. 반토막까지 떨어졌어. 너무 고마워.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몰빵을 하고 제 재정 상태 이상을 하면서 나중에 반토막에서 반토막에 될 때까지 현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습니다. 너무 저의 창피한 제 투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실패 사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패를 직접적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이 실패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큰 인생 수업료를 내지 않고 그런 여기 이런 간접 경험을 이렇게 체득을 하셨으면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요즘 영끌죽들 하죠. 너무 나중에 폭락장이 오게 되면 기회예요. 그런데 저처럼 반토막에서 이제 10분의 1 토막도 날 수가 있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폭락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립니다. 이미 이게 슈퍼개미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얘네들은 지금 폭락장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유튜브나 이런 글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이게 포지션을 갖다가 이게 폭락장을 지금 포지션을 다 기다리고 있구나.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가? 내가 방송하기 전부터도 그 포지션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럼 그런 폭락장이 올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영끌까지 해가지고 빚을 투자해서 저처럼 생활비도 없고 이게 나중에 이자에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반토막에 10분의 1 토막까지 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넙죽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어떤가요? 급락장이 오나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맑은데 수납비가 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30%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30%. 수납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70%예요. 그러면 우산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산을 가지고 그냥 집에다 놓고 나가겠습니까? 자, 통계학적인 관점이니까 70%가 안 온다면 그러면 안 가지고 가야죠. 아니죠. 30%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산을 가져감으로써 여러분들은 손해볼 건 없어요. 하지만 우산을 안 가져갔을 때 소낙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낙비를 맞고 코로나 감기에 걸리겠죠.
저는 이게 앞으로 폭락장이 올 거라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2021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포지션이 있나요? 파생 상품이 그 저기 뭐냐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무슨 뭐지? 굉장히 위험한 걸 갖다가 테마주 맞아. 테마주에 이게 저기 뭐냐 테마주나 이런데 이게 해가지고 뭐 저기 테마주라고 하면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사람 이런 데에 저기 그냥 저기 소문과 정보에 끌려서 포지션을 해가지고 빚을 갖다 끌어들이는 만큼 끌어들여가지고 집 담보를 해가지고 끌어들이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보유했던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나고 나중에 10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추세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러면서 한강 다리 찾는 분들이 많게 되겠죠. 네. 소낙비가 올 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소낙비에 맞으면 코로나 감기에 걸립니다. 자, 우산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산을 집에다 놓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주식 사라 어떤 주식 사라 그건 다 저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게 저도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식을 투자해서 해피엔딩입니다. 2018년도에 아이나달과 작전 세력들이 2,500원까지 떨어뜨렸던 주식을 갖다가 3만원까지 올립니다. 네, 10배 이상 올려버렸죠. 왜?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을 1년을 잡았습니다. 제가 매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저기 터지는 날짜가 2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때 실질적으로 1억 4천 최고의 시드 머니였던 1억 4천을 다 거의 대부분 1억 4천 가까이를 현금화해서 다시 저기 투자 원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큰 불에 데인 반에 반토막까지 간 데인 경험도 있고 내가 내 심리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내 투자금에 그 당시에 딱 반절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반절 팔아서 1억 4천을 현금하고 1억 4천은 그대로 계좌 잔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증권 계좌에 그대로 다 이게 유가시장에 다 이게 다 매입을 한 상태로 1억 4천은 그대로 남아있고 딱 그때 그 당시에 4억 8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2억 8천 정도에 이게 딱 됐습니다. 이게 작전주도 이게 올려가지고 그때 그 종목이 그게 그 하나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짜잘구리하게 조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몰빵을 했죠. 몰빵에 이게 흑역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실패를 이런 고뇌를 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에 한번 크게 데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만 원짜리 든 게 3만 원까지 때 3배 갔잖아요. 그 당시에 딱 약 1억 4천 정도만 현금화시키 반절이 딱 1억 4천이고 반절이 1억 4천이 그 계좌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있는 상태로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4천을 갖다 그대로 다 현금화 시킵니다. 원래의 이제 투자금을 다 회수를 산 겁니다. 그럼 제 계좌에 있는 거는 제 원금이 아니라 수익금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왜 제가 그 선택을 했냐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불에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부터는 이제 마인드가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이 회사가 하면 이게 좀 약간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었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원금을 1억 4천, 2016년도에 넣었던 1억 4천을 갖다가 2018년도에 현금화해서 1억 4천 그때 딱 뺍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그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돌아가는 것들은 그냥 순수 이익금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이 회사들이 다 망해서 상장 폐지가 없어져도 나는 원금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나는 손실이 없어. 나는 지금 저기 손실 상태가 아니라 나는 저기 수익을 낸 상태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우리의 무의식은 안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제대로 꿰뚫어 봐요. 사람이 굉장히 각박하고 극한 상황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네. 쉽게 말하면 복권에 목숨을 걸어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 중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가 이제 돈으로 해서 이제 저기 주식 투자나 뭘 잘못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어디다 이게 사는 사람들이 많냐면 로또 복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을 사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나는 다시 시작을 하고, 이 로또 복권에 당첨